그림은 배열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초신성 폭발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계속해서 해왔던 건데요. 초신성 폭발을 할 정도면은 태양의 질량의 10배 이상인 별들이 이제 주계열성에서 초고성이 되고 얘네가 터져서 초신성 폭발을 하죠. 그리고 이 초고성일 때 가장 마지막에 생성되는 원소가 철이라는 거 저희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죠. 그래서 초신성 폭발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죠. 초신성에서는 철까지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초신성 폭발에서는 초신성 폭발이란 말이 에너지의 방출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Fe2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니은에서 우주 공간으로 무거운 원소가 공급된다라고 했는데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그 원소들이 널리 퍼지겠죠. 무거운 원소가 공급된 거 맞고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태양 질량이 10배 이상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 5개가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 1개가 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수소 원자핵 1개의 질량이 m이고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이 라지 m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수소 4개가 합쳐져서 헬륨액이 되는데 이때 질량 결손이란 게 발생하고 이 질량 결손 때문에 이 질량 결손이 무슨 말이냐 질량이 작아진다는 소리예요. 질량을 잃었다는 소리죠. 그 잃어진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예요. 이 점만 알아두고 문제 풀면 돼요. 수소 핵융합 반응은 주로 태양 표면에서 일어난다라고 했는데요. 태양 주계열성이죠. 주계열성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게 돼요. 여기서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이라고 말하는 기억 선지는 틀렸고요. 그리고 4m이 라지 m이다라고 했는데 질량 결손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맞는 소리겠지만 지금 질량 결손이 일어나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륨의 질량이 더 작아야 해요. 만약에 4m이 그대로 여기 이 지금 식이 맞게 돼버리면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니은 틀렸고 시간이 흐를수록 태양 중심부에서 헬륨의 양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요. 수소 핵융합을 하잖아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헬륨이죠. 그렇기 때문에 헬륨의 양은 중심부에서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같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질량 결손을 생각해 주시고 문제 풀면 돼요. 기억에서 A는 헬륨 원자핵이라고 했는데요. 수소 4개가 합쳐져가지고 구성되는 수소 원자핵 4개 합쳐져서 구성되는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잖아요. 수소 핵융합 반응의 결과로 생성되는 것이 헬륨이기 때문에 A는 헬륨 원자핵이 맞고요.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정도일 때 반응이 시작된다 라고 했는데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1000만 켈빈 정도일 때 이제 PMP 반응이 시작되고 1800만 켈빈일 때 이제 CNO 반응이 계속해서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켈빈 정도일 때 반응이 시작된다는 건 맞는 소리입니다. 반응 후 생성된 헬륨의 질량은 반응 전 수소 원자 헬들의 질량의 합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와 똑같은 소리예요. 이거 하나 m으로 보고 이거 하나를 라지 m으로 봤을 때 4m이 4m이 m이냐 이거죠. 라지 m이냐 이거죠. 라지 m이냐 이건데 아니라고 했죠 아까.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림 A는 물리량을
가와 나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순서 없이 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먼저 그럼 가와 나가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가는 나보다 질량이 작아요. 그 소리는 가가 지구형 행성이라는 소리예요. 나는 목성형이고요. 이건 뭐 목성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을 비교하면서 나오는 특징들 중에 하나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가 지구형이고 나가 목성형인 걸 알았으니까 각각 A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제 그거가 기억선지에 나와 있죠. 물리량 A에는 밀도라고 했는데 밀도 같은 경우는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보다 크죠. 왜냐면 얘네는 주로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 지면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제 주로 기체가 많이 구성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밀도는 지구형이 더 높죠. 밀도는 맞는 말이고 자전주기라고 했는데 자전주기도 지구형이 목성형보다 더 크죠. 그래서 맞는데 위성수를 한번 봐볼까요? 위성수 목성 지구 위성 한 개죠. 목성 위성 몇 개죠? 널리 알려진 것만 해도 4개예요. 이것보다 더 많은 수들의 위성이 있죠. 이것만 봐도 위성 수는 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가는 암석질 물질, 나는 기체 성분의 행성이라고 했는데 암석질 물질이 지면이 있냐 이거죠. 좀 고체냐 이거. 그래서 얘는 맞으니까 얘는 맞는 말이고요. 우리 태양계는 다른 별의 초신성 폭발에서 기원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저희 태양계에는 그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이 존재하죠. 이 말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생성된 물질들이 이 태양계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림은 원시 지구의 진화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C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지구 온도 변화와 가와 나의 성분 차이가 나타나게 되면 원인이 되는 과정을 바르게 찾아 짝지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먼저 이게 C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지구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요. 지금 온도가 이렇게 될수록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건 알 수 있는 게 마그마의 바다에서 지각이 생기고 바다가 생겼다. 이 말은 온도가 낮아져서 굳어지니까 지각이 생겼고 비가 계속 오니까 이제 바다가 생기는 건데 이게 왜 온도가 낮아졌냐 이걸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태양계가 처음에 형성되고 미행성체라는 게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작은 덩어리들이 있거든요. 그 운석 같은 것들. 근데 이 미행성체가 이제 만약에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엄청 많았단 말이죠. 이 사이에. 막 이 태양계 전체에 퍼져서 엄청 많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엄청 많으니까 이 지구에 날라와서 부딪히겠죠. 왜냐면 지구도 공전을 하니까. 그리고 얘네들도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구에 부딪히니까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질 못했어요. 에너지를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양이 한정돼 있잖아요. 이 미행성체들이.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미행성체들이 숫자가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몇 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충돌하는 빈도수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충돌하는 빈도수가 떨어지니까 온도가 자연적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BC 과정에서 전부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C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지구의 온도 변화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4번, 5번 중에 답이 있겠는데요. A 과정일까 B 과정일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가는 지각이고 나는 지구잖아요. 그러면은 지각이 들어있으니까 이 원시 지각 이 부분에서 측정한 거겠죠.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그마의 바다와 원시 지각 생성 이 사이가 아무래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따지고 알아보자면 철과 같은 물질들은
무거워요. 어떤 애들보다 산소나 교소보다 훨씬 무겁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이 있으면은 철이 가라앉아서 핵을 구성하고 산소와 교소는 위에 이렇게 떠가지고 지각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분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마그마의 바다에서 원시 지각이 형성되는 과정이 여기서 이제 철이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B 과정에서 철이 가라앉기 때문에 성분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가부터 다는 지구 내부의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기억에서 중심부의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가에서 나로 가면서 금속 성분들은 가라앉고 규단의 물질들은 떠오르고 있죠. 이게 무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금속 성분들이 더 무거워서 가라앉았으니까 중심부가 지금 더 무거워진 상태잖아요. 이게 가고 가의 중심부고 이게 나의 중심부라고 할 때 질량이 가보다 나가 더 무거워졌어요. 근데 뭐 중심부라고 하니까 아마 똑같은 부피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부피는 같은데 나의 질량이 더 무겁다. 그럼 밀도도 당연히 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선지고요. 지각의 운동은 가와 나 사이에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가와 나는 지금 지각이 없는 상태죠. 지각은 지금 다해서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 여기로 가면서 지각의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죠. 지각이 있는 상태도 아닌데. 가부터 다동한 미행성이 지구에 계속 충돌하였다고 했는데요. 미행성의 충돌의 빈도가 줄어든 것이지 미행성이 충돌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디귿 선지는 맞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알아주셔야 될 거는 가에서 다로 갈수록 충돌의 횟수가 줄었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림은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뭐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는 과정 저희 계속 해왔죠? 그냥 보고 푸시면 되는데 기억에서 입자 가는 중수소 원자핵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가 합쳐진 수소 원자핵이죠. 왜냐면 어차피 플러스 1가긴 하니까요. 이 경우에는 이 경우를 중수소라고 부르고 하나 더 알아보자면 이렇게 이거는 헬륨이죠 지금. 왜냐면은 양성자가 두 개잖아요. 근데 헬륨의 핵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입자 가는 중수소 원자핵이다 맞는 말이고요. 입자 가와 나는 질량비가 약 2대3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가는 저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양성자랑 중성자랑은 질량이 거의 같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양성자, 중성자를 합쳐서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세 개가 있잖아요. 나에서는. 그래서 질량비는 2대3이 맞습니다. 입자 나는 질량수가 3인 3중수소 원자핵이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나는 지금 플러스 양성자가 두 개인 원자핵이란 말이죠. 양성자가 두 개라는 소리는 원자번호 2번이라는 소리고 헬륨이에요.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3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어느 별에 서로 다른 진화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하나의 별에 다른 진화 단계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중심핵에 헬륨이 더 많아졌죠. 그러면 나가 더 나중 단계라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가는 이제 헬륨 핵이 아니라 이 헬륨이 생성되는 게 수소 핵융합으로 형성되는 거고 2단계쯤에서는 지금 안에 중심 핵이 전부 이제 헬륨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기억에서 가는 중심부가 헬륨으로 채워져 있으므로 주계열성이 막 끝난 단계이다 라고 했는데요. 뭐 중심부가 전부 헬륨으로 채워져 있는 건 맞고 그래서 주계열성이 막 끝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의 중심부에서는 헬륨액이 수축하여 온도가 높아지고 외곽부에서는 별이 팽창하여 별의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요. 나의 중심부에 헬륨액이 수축하고 있는 모습 지금 여기서 화살표로 보여주고 있고, 그럼 수축을 하니까 질량이 그대로인데 수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온도는 높아지겠죠. 그리고 외곽부에서는 별이 팽창을 하니까 별의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제 별이 팽창하고 수축하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되고, 지금 저희가 근데 계속 핵융합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질량을 계속 소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핵융합이라는 게 질량 결손으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이 점 꼭 기억하세요. 핵융합은 질량 결손으로 에너지를 얻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질량을 어느 정도 잃고 있다는 거죠. 핵융합을 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별의 평균 밀도 또한 가가, 얘는 지금 질량도 안 그래도 줄어드는데 크기는 더 커지고 있어요. 부피는 더 커지고 있죠. 그러면은 밀도가 가가 더 크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DN이 맞고요. 별이 적색 거성으로 변하면서 팽창하여 별의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했는데요. 뭐 팽창해가지고 저희가 적색 거성 주계율성이 막 끝난 단계인데,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팽창을 해가지고 커져 버렸으니까 적색 거성이 저희가 더 온도가 낮은 거 알죠? 표면 온도가. 그렇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높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건 뭐 그냥 나는 적색 거성이 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주계율성이 막 끝난 단계잖아요. 이 나의 진화 단계가 이제 적색 거성이고요. 저희 주결성이 적색 거성이 되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 배웠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가가 나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300개씩 서로 섞여 있는 원시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1대1이라고 한다면 원시 우주에서 생성되는 수소와 헬륨 원자는 모두 몇 개인가라고 했어요. 이 문제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자주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봐볼게요. 양성자 300개, 중성자 300개. 근데 둘이 헬륨과 수소의 질량비가 1대1이어야 돼요. 먼저 헬륨의 원자핵을 먼저 그려볼게요. 양성자는 동그라미, 중성자는 색칠된 동그라미예요. 이게 지금 헬륨 원자핵이잖아요. 4개 있죠. 그러면은 수소 원자핵도 그냥 양성자 4개. 그렇게 되면 개수비를 한번 봐볼까요?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4대 1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숫자를 잘 맞춰보면 되는 거죠. 지금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약 비율이 3대1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은 양성자의 최대 개수를 맞추는 게 맞겠죠? 그러면 양성자가 300개니까 약 300대 100 이렇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중에서 헬륨 원자핵을 먼저 만들면은 양성자 100개, 중성자 100개로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헬륨 원자핵이 몇 개 나오죠? 50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 양성자 200개. 얘네들은 양성자 하나하나가 수소 원자핵이기 때문에 그냥 수소가 200개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왔네요. 헬륨은 50개, 수소는 200개. 지금 이렇게 제가 풀어가지고 간단해 보일 수 있는데 아마 직접 풀어보신다면 상당히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줘야 될 게 이 질량비를 알려줬으면은 질량비에 맞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 양성자가 몇 개, 중성자가 몇 개가 있어야지 이런 질량비가 나오는구나를 생각하신 후에 이게 지금 저희가 양성자 3개, 중성자 3대1 정도의 비율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3대1이면 더 큰 쪽을 봐요. 지금 양성자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양성자의 최대 개수에 맞추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성자의 최대 개수인 300이면은 중성자는 100개가 돼야지 이 개수비가 맞춰지잖아요. 그 후에 이제 여기서 나머지는 이 중성자의 개수에 맞게, 왜냐면은 수소 원자에게는 중성자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중성자의 개수에 맞게 헬륨핵을 만들어 주시고 남은 거는 전부 수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서 들으면은 아 나도 풀 수 있겠네 하고 넘기실 수 있는데 꼭 한 번씩 다시 풀어보시면서 이제 답을 내보셔야 체득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 중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을 형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지면 중수소가 되는 거고요. 이 중수소 두 개가 합쳐지면 헬륨 원자핵이 된다고 알려주고 있네요. 기억 선지를 볼까요? 중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 한 개로 구성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양성자 한 개와 중성자 한 개로 구성되는 거 보여주고 있으니까 맞고, 중수소 원자핵에 중성자 두 개가 결합을 하면 헬륨 원자핵이 형성된다고 했는데요. 중수소 원자핵은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성자 두 개가 결합을 해도 지금 얘는 결국에 양성자가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수소인 거예요. 뭐 이런 형태가 가능한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따지자면 수소인 거죠. 여기에 양성자가 있어야 헬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이 부분. 전하의 크기는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 당연하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림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형성된 수소 원자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표준 모형에서 기본 입자이다 라고 했는데요. 각각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A, B, C 중에 C죠. 지금 원자 핵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입니다. 이제 아까 A와 B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 수소의 원자핵은 양성자잖아요. 양성자 하나. 근데 이 양성자는 업커크 두 개와 다운커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 업커크는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1. 다운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만큼의 전하를 가져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가 플러스 1인 거고요. 그러면은 A 지금 두 개인 거, 업커크 두 개이고 A가 두 개니까 A는 업커크고 B는 다운커크고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요. A가 3분의 2고 B는 3분의 1이니까 반대죠. 그래서 틀렸고요. A와 C는 전하의 종류가 반대이다 라고 했는데요. 전하의 종류가 반대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A는 근데 이제 A와 C는 전하의 종류가 반대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C는 렙톤에 해당하는 구성 입자거든요. 그래서 표준 모형에서 기본 입자라고 한 소리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자를 렙톤으로 취급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네들은 쿼크란 말이죠. 그래서 이 쿼크와 렙톤을 비교했을 때 둘이 반대냐 이건데 렙톤에는 전자 말고도 뮤온 그 다음에 또 중성미자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얘네들은 전하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고 봐야 되죠. C는 렙톤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전자는 렙톤에 속하는 기본 입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태양계의 특징 중 서운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기억은 태양은 태양계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했는데요. 서운설에서는 서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중력 수축 이게 약간 조금씩 밀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어느 정도 큰 부분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성운들이 열로 몰려들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중심부에 밀도가 큰 이 부분이 형성이 되고 이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태양이 형성이 되고 그 주변에 행성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이론인데 보시다시피 중심부에 계속해서 질량이 커지잖아요. 원래는 작았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운에 있는 질량의 대부분이 중심부로 향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성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수축하면서 온도가 오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별이 탄생이 하는 건데 태양이 태양계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아요. 거의 90%가 넘는 비율을 태양의 질량이 차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운설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들의 공전궤도는 거의 동일한 평면에 놓여 있다라고 했는데요. 행성들의 공전궤도는요. 이게 지금 돌면서 중심의 중력 때문에 돌면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질량을 가진 부분은 또 그 주변에 살짝을 빨아들여서 행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전궤도가 거의 동일한 편면에 놓여 있게 되겠죠. 왜냐면은 같은 방향으로 도니까요. 그렇고 태양도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행성의 공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을 한다고 했는데요. 성운설 자체가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더라도 계속해서 돈단 말이죠. 그리고 얘도 중앙에서 지금 자전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으니까 결국에 태양의 행성의 공전 방향과 태양의 자전 방향이 같다라는 것도 현실에서 옳은 소리, 그래서 증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태양계 행성들을 A, B 두 집단으로 분류한 것이다. B 집단에 속하는 행성들의 물리량이 A 집단에 속하는 행성들보다 큰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각각 A, B가 뭔지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밀도를 알려줬어요. 여기서 밀도. 밀도는 더 큰 게 지구형 행성이겠죠. 얘는 목성형 행성이 되겠고. 뭐 태양계 행성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두 집단으로 분류하는 거 무조건 이거예요, 그냥. 목성형이냐 지구형이냐. 그래서 B 집단에 속하는 행성들이 분리량이 A 집단에 속하는 것보다 큰 거를 물어보는 거죠. 구성 원소의 평균 원자 번호. 목성형들을 주로 구성하는 거는 수소, 헬륨 이런 기체들이고요. 지구를 주로 구성하는 것은 뭐 규소나 철 이런 애들이죠. 지구형 행성들은. 그래서 이것만 봐도 번차번호 1, 2고 얘네는 몇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1, 2보단 높아요. 그래서 평균 원자 번호는 당연히 지구형이 더 높습니다. 니은에서 지름이라고 했는데요. 지름은 목성형을 이길 수가 없죠, 지구형이. 그래서 당연히 틀렸고. 태양으로부터 거리도 지구형 행성들은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다 이렇게 해서 지구까지 여기 있으면은 여기 소행성 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화성 그 다음에 소행성 띠 그 다음에 목성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거리도 얘네들보다 당연히 요 뒤에 있는 애들이 더 멀리 있겠죠. 그래서 틀렸고. 생성시의 온도 이것들은 이제 태양과 더 가깝다 보니까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성시의 온도도 가까운 지구형 행성들이 더 높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답은 기억리을 4번입니다. 그림 가는 위도에 따라 단위 면적의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나는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와 지구 복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지를 먼저 볼게요. A 지역은 B 지역보다 태양의 고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태양의 고도라고 써져 있는 거. 그럼 지표면과 이 고도라는 건 지표면과 햇빛이 이루는 각을 봐야 하는 거죠. 이 각이 이 각보다 작죠? B의 각이 더 작아요. 그래서 A가 태양 고도가 더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위도는 태양 복사보다 지구 복사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저위도면은 어느 쪽이죠? 이쪽이죠. 적도 부분을 저위도라고 하는데요. 적도 부분을 봐볼까요? 태양 복사량이 지구 복사량보다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태양 복사보다 지구 복사가 많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겠죠? 죄송합니다. A 지역은 C보다 단위 면적당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고도가요 높을수록요. 고도가 높을수록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세 개 다 면적이 잠시만요. 지워드릴게요. 여기 지금 길이를 다 똑같이 해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 면에 닿는 빛이 하나밖에 없죠. 이게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봤을 때도요. 이 빛이 보면은 도달할 수 있는 게 이 면적이 다예요. 그쵸? 이 면적. 근데 그에 비해서 똑바로
지금 이 부분 이렇게가 끝이란 말이죠. 지금 C에 닿는 면적은. 근데 B 부분은 이만큼이나 되고 A에 와서는 거의 이만큼이나 돼버리잖아요. 지금 과장에서 좀 그리긴 했는데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빛이 A, B, C 중에서 A가 가장 크죠. 그래서 A제곱 C보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다라는 선지는 맞아서 이것이 답입니다. 그림은 물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의 숫자는 연평균 증발량과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먼저 비어있는 걸 채워줘야겠죠. 그러려면 일단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물은 수직평형을 이룬다고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바다를 지금 지표 유출해서 바다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게요. 지금 바다는 강수 플러스 284 대 증발되는 게 마이너스 320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만큼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320 빼기 284 하면은 36만큼이 부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36은 여기서 지표 유출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36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가는 36이 맞습니다.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주로 태양 에너지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물의 이동은 강수와 증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광수와 증발은 태양 에너지에서 오는 열 때문에 증발이 생기고 증발이 되니까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해서 B로 떨어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태양 에너지가 맞습니다. 각 권은 물을 얻는 양과 물을 잃는 양이 평형 상태를 이룬다. 이거 물수지 평형을 이룬다고 전제 조건이었죠. 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해령 주변의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B, C는 모두 판의 경계이다. 지금 A는 이 부분 판의 경계 맞죠? 이 부분 판의 경계고 이 부분도 판의 경계가 되겠죠. 판의 경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왜냐면 얘네는 같은 판 A고 얘는 같은 판 B라고 봤을 때 A, B로 하면 안 되겠네요. 가랑 나 얘네들은 같은 판이고 이 사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판의 경계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C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판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빗금이 가 있긴 하지만 이 빗금 없는 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C는 판의 경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그리고 또 따져보자면은 여기는 지금 멘틀이 상승하고 있는 부근이니까 해령이고요. 발산형이죠. 그리고 여기도 해령인데 얘는 지금 방향이 이쪽이고 B에서 이쪽은 여기고 여기는 여기니까 요 가운데 부분은 B는 보존형 경계겠죠. 네, B는 보존, A는 발산형 경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연약권에서 대류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연약권에서 대류가 발생하는 거 맞죠? 멘트. 근데 저희가 알아야 할 게 연약권이 액체 상태냐? 아니죠. 그건 틀렸죠. 멘틀은 고체 상태인데 유동성이 있는 고체예요. 그래서 틀린 거죠. 이 액체 상태라는 말 틀린 거예요. 연약권은 멘틀의 상층부거든요. 이 멘틀이 액체냐라고 항상 물어보는 선지들이 있는데 멘틀은 액체가 절대 아니에요. 멘틀은 고체예요. 고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B와 C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건 A밖에 없죠. 지금 발산형 경계에서 화산이 일어나고요. 보존형 경계에서는 지진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C는 애초에 판의 경계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지진이나 화산 활동도 일어날 수 없겠죠. 답은 2번입니다.
그림은 태평양 주변의 판 경계와 대지역 A부터 D에서의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이다 라고 했는데요. 먼저 분류부터 할게요. A는 섭입형 경계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정확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섭입형 경계라고 하면 아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수렴형 경계인데 수렴형 경계가 또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이제 어떻게 나뉘냐면요. 해양지각하고 해양지각하고 수렴하는 경우, 해양지각하고 대륙지각하고 수렴하는 경우, 대륙지각하고 대륙지각하고 수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 둘은 섭입형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저희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해서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걸 수렴형 섭입형이라고 해요. 섭입형. 근데 대륙하고 대륙이 부딪히게 되면요.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하나도 섭입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러한 경계를 충돌형 경계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수렴형 중에서도 섭입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보존형이고 D는 발산형이고 C는 수렴형인데 충돌형인 거죠. 그래서 선지를 볼게요. A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이다.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이죠. B에서는 주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활동도 없습니다. 지진은 있고. 그래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틀렸죠? C에는 해구가 발달한다 라고 했는데요. C는 지금 충돌형 경계잖아요. 수렴형 경계 중에. 여기서는 해구가 아니라 스폭산맥이 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D에는 해저산맥이 발달한다 했는데요. D 같은 경우는 발산형이고 발산형에서는 뭐 해저산맥이 존재하죠. 해령이라고 하는 해저산맥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억 리을이 정답입니다. 그림 가는 기권을 온도 변화에 따라 네 층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그러면은 각각이 뭐에 해당하는지 봐보면 지표면 바로 위에 있는 것은 대류권일 것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성층권일 것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중간권이겠죠. 각각의 특징들과 그런 건 전부 암기를 해오셨어야 해요. 그래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래요. 수권과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한 층이 A라고 했는데요. 이건 맞는 말인 게 모든 기상활동은 대류권에서 주로 일어나죠. 성층권은 안정층이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에 따라서 기상활동이 일어날 일도 없고 그래서 여기 안정된 층이라 해서 비행기가 주로 여기로 다니죠. 그래서 기상활동이 전부 대류에서 일어나니까 수권과 상호작용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비 오고 눈 오고 이런 게 전부 수권과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에는 맞는 선지고요. 기역층에 속하는 높이 지금 여기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오존층이 존재한다고 봐도 되겠죠? 이 오존층은 성층권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층에 속하는 높이가 아니고요. C층은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여 대류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C층에서 대류 현상이 발생하는 건 맞지만 여기가 온도가 높아버리면은 밑에가 차갑고 위에가 온도가 높으면은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C층에서는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기권 대기의 약 99%는 지표면으로부터 30km까지의 거리란 말이죠. 그럼 이 거리는 대륙권과 성층권을 합한, 그러니까 성층권 일부를 합한 정도의 거리예요. 그래서 틀렸기 때문에 답은 기억입니다. 그림은 화산의 대표적인 세 유형인 A, B, C의 상대적인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물리량 X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지금 대표적인 화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현무암질이냐 안산암질이냐 유문암질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현무암질은 현무암질 마그마, 얘네는 점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폭파된 채로 잘 흘러내려서 경사가 완만한 화산을 만들어요. 이거를 저희는 순상화산이라고 하고요. 방패 모양, 방패 순자여가지고 방패 모양의 화산이다 해서 순상화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유문암질 마그마는요, 점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현무암질에 비해. 그래서 되게 뾰족한 화산을 만드는데 이게 종상화산이라고 해요. 이거는 종 모양이라서, 모양이 종 모양이라서 종상화산. 그럼 이 사이에 항상 가운데 있는 안산암질은 점성이 그럭저럭이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이 애매한 뭐 이런 화산을 만들겠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체 경사가 가장 높은 A는 유문암질로 만들어진 거겠죠. 그리고 얘가 안산, 얘가 현무. 그래서 물리량 X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요. 화산체를 만든 용암의 점성. 점성이 현무암이 가장 낮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화산체를 만든 용암의 온도. 온도는 현무암질이 가장 높아요. 온도는 위로 이렇게 갈수록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화산체를 만든 용암의 온도는 현무암질이 높으니까 맞고요. 화산체 형성 시 분출된 화산가스의 양. 이것도 이제 이것은 이제 유문암질이 많아요. 그래서 유문암질 마그마의 화산이 폭발할 때 화산 폭발이 강해요. 왜냐면 얘네가 가스도 한꺼번에 이렇게 뻥 터져 버리니까 얘는 폭발을 하게 되면은 엄청 멀리까지 날아간다고 해요. 반면에 현무암질은 되게 약간 액체만 이렇게 줄줄줄 내려오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니은이 1번입니다. 그림은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는 두 판의 경계를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A부터 B 구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고르세요 했는데 저희가 직접 그려보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이런 문제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사람들도 많으실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만 잘 따라와 주세요. 해양지각이 지금 여기가 발산형이니까 여기는 나이가 0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1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질 거예요. 여기가 판의 경계고요. 그럼 A는 그럼 저희는 이제 판의 경계를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점을 찍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그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에서 그 다음 점까지 가는 동안 A는 어떻게 되죠? 이 선을 따라가면은 나이가 증가하겠죠. 왜냐면 점점 이 판에 있는 해령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A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A가 멀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커지고 있죠. 커지다가 이제 갑자기 다른 판으로 갔죠. 근데 지금 다른 판에서 이 판이 연속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이 판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판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과 나이가 같을 거라는 건 저희가 같을 리가 없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차이도 있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훨씬 어리다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해령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짧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이제 여기서 다시 2점까지 갈 건데 2점까지 가는 동안은 해령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나이가 줄어드는 거죠. 0에 갔다가 다시 또 2판으로 넘어오면은 다시 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또 B까지 가는데 여기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훨씬 짧으니까 또 위로 붕 떠서 이렇게 나이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모양을 나타내겠죠. 이런 모양의 그래프만 찾아주시면 돼요. 바로 4번이겠죠. 답은 4번입니다.